저는 유동규 본부장께서 정말 예언을 한 게 딱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유동규 본부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집회에서 폭력 행사될 거다. 그리고 소요가 일어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번에 경찰들을 폭행을 했습니다. 11명을 지금 체포했습니다. 저 그거 갔었어요. 갔는데 네. 경찰들이 굉장히 설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막아놨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따가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면 경찰이 폭행을 했다. 민주노총을 폭력경찰이다. 백골단이다 이렇게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이 앞에 있는 경찰, 청년 경찰인데요. 뺨을 때리는 장면 보시죠? 저게 현장에 정말 증거 사진입니다. 누가 뺨을 때리죠? 민노총 조합원이 뺨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유동규 본부장이 지난번에 다 예언을 하셨죠? 네. 제가 이제 민노총이 연막탄을 동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그때 그러셨어요. 이번에 폭행이고 그다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다. 네. 완전히 2016년도와 그다음에 1980년도에 그런 이 시위를 답습할 거다라고 하셨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누가 나와서 할 거냐면 민노총이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민노총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민노총 시위가 이제 벌어질 거다 그랬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왜 나오냐면 이번에 간첩단 사건 해가지고 이번에 징역 15년 받은 사람이 민노총 간부 출신입니다. 네. 예, 그리고 조직쟁이 국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 인물이었고요.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북한에다가 지령을 받은 게 90건에 이릅니다. 네, 지령문만 90건. 예, 지령문만 90건이에요. 그 지령 내용을 보면은 아주 상세하고 행동 요령까지 예, 해놨고요. 그 내용들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냐면은 그때 그 용산 예, 참사 일어났을 때 거기다가 이태원 참사. 예,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이태원에서 그때 어떤 거로 이제 문구를 뭘로 하라. 구호를 뭘로 외쳐라. 예. 그 구호까지 그대로 한 게 바로 민주당과 민노총이었다. 그래서 민노총과 이재명의 밀월 관계. 예, 거기서는 이제 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한총련하고 다 연결이 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게다가 이제 북한 예, 그쪽 이제 집단인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요즘에 경찰이 누가 백골단이고 누가 요즘에 그런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 설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물러나십시오. 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찰을 향해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예, 마치 싸움을 걸듯이 하면서 폭행을 휘두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얘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제 휘말려 들어오게 경찰이 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해드린 거고 이재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80년대 백골단 떠올라 이야기했는데 얘가 이재명이 지금 무덤을 파는 게 뭐냐면요. 경찰들이 그동안 이재명한테 우호적이었어요. 예? 경찰 조직은.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고도 경찰 조직이 이재명을 우호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경찰 그냥 간부들 당신들은 그냥 다 떼고 퇴직해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군요. 엄청난 수의 경찰이 중무장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시위대를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현장에서 뭘 목도했냐면 이겁니다. 모든 시위대는 집회 허가를 받은 시간과 공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민주당은요, 숭례문에서 덕수궁까지의 공간에서 4차로까지 허락을 집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럼 4차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4차로에서부터 이제 경찰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덕수궁부터 다시 이제 광화문까지는 보수우파 집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장 신경 쓴 게 보수우파와
좌파들의 시위가 혹시나 충돌이 일어날까봐 그 중간을 완전 완벽하게 막았어요. 네. 그건 사실 시위대들을 보호하는 입장이잖아요. 보호하는 것도 있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4차로까지 집회를 허가를 냈으므로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차를 어쨌든 2차로를 왕복으로 해서 차량 통행을 하게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원래부터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고 그래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노총이 우리는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밀어붙여! 하고 다 현장에 있어요. 저 동영상이 집회 주최자가 자 이제 밀어붙여! 해갖고 이 노조원들이 그 한 차로를 더 밀어붙인 거예요. 펜스가 있는데 펜스를 걷어치고 경찰관들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더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회를 허가를 받았으니까 우린 정당하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게 4차로까지 허가를 받았으면 4차로 내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좀 더 많다는 핑계로 경찰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여갖고 시비를 건 거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 걔들보다도 네. 한 20배 정도 많은 네. 20배? 이상 많을 거예요. 네. 광화문 집회. 네네. 광화문 집회도 뭐냐면 4차로만 씁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한쪽 차로만 써요. 네네. 그리고 한쪽 차로만 쓰고 반대쪽 차로는 차가 다니게 네네. 그렇게 시민 불편을 없게 해줍니다. 네네. 그건 뭐 사람 많지도 않은 네네. 광화문 집회 20분의 1도 안 되면서 네네. 예. 20분의 1도 안 되면서 밀어붙여 있잖아요. 네네. 광화문 집회도 예전에 네네. 한번 밀어붙여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다가 구속됐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밀어붙여 한 사람. 네네. 예, 구속됐었어요. 네네.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거 구속 안 시키면요. 네네. 이거 말하자면 우파들은 구속시키고 좌파들은 네. 구속 안 시킨다. 네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무조건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면 그건 구속입니다. 네, 구속해야 그렇죠? 됩니다. 첫 번째.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아까 장면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조합원들이 그 직전 장면까지 저는 다 봤습니다. 그 직전 장면 밀어붙이다가 그 다음에 몇 명이 젊은 청년 경찰들한테 가서 뺨을 때리기 시작해요. 네. 툭툭툭툭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도발을 하는 거죠. 네. 경찰이 뭐 이렇게 진압하는 어떤 모양새를 네. 만들어 갖고 폭력 경찰이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라는 프레임을 잡으려고. 네. 그런데 이미 세상은 달라졌어요. 아까 그 동영상 등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지금 이미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도발을 하고 누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너무나 자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서 계속 경찰들을 봤는데 경찰들은 굉장히 정중하게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네. 허락받은 곳에서 계속 집회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집회를 계속 독려를 했어요. 허가받은 공간에서 허가받은 시간 내로 해라. 네. 이런 거지. 네. 뭐 막았다, 폭력을 행사했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중무장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시위대를 파고들었다. 거꾸로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지금 민노총이 파고든 것이고 시위대를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이것도 시위대가 이미 네. 허가를 낸 그 공간 내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네. 그것을 어기고 네. 더 공간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네. 경찰들을 밀어붙인 것이고요. 네.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잡고 집회를 획책했다는 증거를 자백을 한 겁니다. 왜? 당시에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국회의원이 폭행을 했다. 폭행 당한 것도 거짓말이지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인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은 아니다. 민주당은 따로 한다. 민노총의 어떤 독자적인 집회다 하지만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손잡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다.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여기다가 말을 보태잖아요. 네. 예? 80년대 백골단 떠올라. 네. 요즘 그런 경찰도 없거니와 네. 이재명 이 자체가 뭐냐면 네. 폭력 시위를 주도할 거를 예측했다는 거를 저는 그렇죠.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폭력 시위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게 도모하려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지 않은 다음에 네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네. 예, 민노총이면 자기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민노총 민주당이 절대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런데 다른 사람 집회가 그렇게 폭력 집회가 됐으면 네. 이거에서 유감을 발표해야지. 그렇지.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확인도 안 되면서 네. 거기 그
그 경찰도 어느 집 아들이에요. 네. 예, 어느 집 아들이고 어느 집 남편이고. 네. 예? 그 사람의 인권을 갖다가 짓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가만히 있는 사람 뺨을 때렸는데 네. 이게 진짜 아유, 정말 한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경찰 폭력은 이제 아마도 폭력 경찰 물러가라. 이번 토요일 날 할 행사에는 아마 폭력 경찰 운운하면서 그거부터 시비를 걸 겁니다. 네. 그리고 더 크게 할 더 겁니다. 큰 충돌을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15일 날 이제 재판을 받아서 양형이 세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폭력이 심해질 거고. 네네. 제가 분명히 하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어느 정도 하냐. 네. 하냐 하면은 뭐 화형식 네. 이런 거부터 하면서 네네. 예, 저기 분신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심하게는 네네. 분신 혹은 뭐냐면 네. 총기나 네. 예, 총기 같은 경우에 네. 예, 사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쏘냐면 경찰을 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쏘는 거죠. 네. 자기들을 쏘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경찰이 발포했다. 음흠. 이러면서 아마 대대적으로 난리를 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노총의 집회는 무조건 이 민노총 조합원들의 돈을 걷어서 다 시위 도구 사는 데 썼어요. 예. 쇠파이프들하고 예. 장도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곤봉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난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경찰도 폴리스 라인 설정을 해서 시위대가 집회를 허가받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온건하게 이 라인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건 그런 도구들이 등장할 거다. 왜? 폭력 경찰에 우리가 정당한 자위 행사를 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력이 안 붙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30만에서 20만으로 떨어진 건 정말 쪽팔린 겁니다. 시위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추산한 건데 뻥은 언제든지 칠 수 있잖아. 아무리 네. 쪽팔려도. 진짜 쪽팔린 건 30만에서 20만으로 떨어진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네. 근데 실토를 하잖아요. 30만에서 20만으로 아니 떨어져. 세봐도 몇 명 안 되니까. 이거 왜냐면 20만 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한 8,000명이 안 됩니다. 네. 진짜 8,000명 모으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웬만한 시 있잖아요. 네네. 8,000명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도시 있잖아요. 네네. 예, 인구 전체예요. 예. 그리고 네. 예전에 우리가 30만 명이요? 네네. 30만 대군이 진군할 때 네네. 백리에 이르렀다. 네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백리면은 40km예요. 네네. 예, 줄 서가지고 쭉 가면 40km를 네네. 줄 서서 간다는 이야기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진군을 했는데 네네. 이게 무슨 같이 가두시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갈 때요. 예, 100m도 안 됩니다. 네. 예, 100m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이돌들 공연장 한번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아이돌들이 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은 아레나라고 해서 왜 체육관 어마어마한 그런 공연장에서 하잖아요. 보통 도쿄돔이나 이런 곳. 근데 그곳에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사실 5만, 6만이에요. 예. 5만 모이면. 근데 아유. 그 사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광화문 집회 있잖아요. 네네. 광화문 집회 몇 명 모이냐면 한 5만 정도 모이는데, 네네. 5만 정도 모이는데, 정말 광화문에서요. 네네. 광화문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거의 숭례문 네네. 그 직전에 있잖아요. 그 사거리 있죠. 네네. 덕수궁 사거리. 그 덕수궁 그 플라자 사거리. 호텔이 있는데. 예. 그 플라자 호텔 있는 그 사거리까지 예. 거의 거기까지 가요. 예. 거기까지 가가지고 꽉 쳐서 갑니다. 네네. 예, 그리고 광화문 그쪽에는 또 얼마나 넓어요. 네네. 거기도 사람이 꽉 쳐 있어요. 광장 안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5만 된다 이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남대문에서 덕수궁까지 4차로만 딱 해서 컴팩트하게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한 거예요. 근데 말씀하세요. 그 민주당이 만약에 네. 그 정도로 광화문 정도로 모였잖아요. 네네. 100만 명 모였다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100만 명 모였다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예.
롱패딩은 안 사도 된다. 예. 롱패딩 살 수가 없다. 롱패딩을 산다라고 아니, 거기에 호언장담했잖아요. 겨울까지 안 간다. 아니 겨울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1심 나오고 난 다음에 네네. 강경 애들 나와가지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네. 친북 세력들을 갖다가 이 이재명이 중앙 정치 무대에 끌고 들어오고 준 거예요. 네네.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진당을 네네. 통진당을 말하자면 통진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 이 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합당을 해가지고 통진당 사람들을 대거 공천을 줘가지고 네네, 3명이나.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 네네. 그리고 주요 요직에 민주당이 주요 요직에 앉혔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세력들이 네네.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옹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민주당이고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독재 체제가 가능한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통진당의 후예 이석기의 후예들을 3명이나 이번에 공천을 줬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통진당 정도가 아니라 예, 예. 한총례들까지 합치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 내에서 예비 후보들이 네. 화가 났어요. 아니 네. 왜 진보당에 줘? 그런데 끽소리도 못했죠. 왜 주는지는 뻔하죠. 왜 네. 지금 써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사법 리스크에서 행동대로 써먹으려고 민주당이 직접 탄핵 얘기 안 하지만 진보당이 탄핵 연대를 만들어줘요. 일부러 당내 국회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민노총이 또 진보당이잖아요. 경기동부연합 양경수 네. 노조위원장이 경기동부연합 이석기의 직계 후배입니다. 외대 용인 캠퍼스. 그러니까 행동대로 그러니까 민노총이 또 진보당 3명 국회의원 값을 또 해야 되잖아요. 촛불연대 대표는 네. 김민석 의원의 친형 아닙니까? 김민웅이. 예, 김민웅이가 그러니까 식구끼리 다 해먹어요. 그렇죠. 촛불 집회 연대 그거 해가지고 네. 또 한 40억 정도를 갖다가 또 신문에 보니까 네네. 예 후원을 걷었어요. 그렇죠. 예, 40억 정도로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네. 예 그걸 갖다가 어디다 썼냐? 네네. 지금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그 또 야 대단하더만요. 얘들은 예. 스케일이 커. 아. 10만 원 이하는 안 받아. 푼돈이라고? 예, 10만 원 단위로 예 약정을 하면은 네네. 10만 원 단위로 약정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 약정한 사람들한테는 네. 집으로 뭘 보내주냐면은 네네. 예, 그 상패 같이 예 하나 보내줍니다. 아하. 그 네. 상패가 10만 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 말하자면 이제 북에서 이 상패 있으면 북에서 쳐들어올 때 너희 집은 괜찮다. 네. 뭐 이런 건가? 그러면 저 바로 뭐 움직임이 있을 때 네. 대문에 크게 걸어놔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이집트에서 뭐 네. 모세가 그때 그렇죠. 예. 그때 왜 빨간 문설주에다가 시대가 문설주에다가 저 피를 예. 칠하면은 예. 하면 이제 그 예. 하나님의 그 예. 벌을 안 받을 수 있다. 예. 그거랑 비슷한가 보죠. 예. 어찌됐든 가관입니다. 김민웅은 시위 현장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또 예. 자해도 해요. 어떻게 예. 자해? 경찰이 나를 폭행을 해서 지금 전치 몇 주가 남았다. 그러고 막 엄살을 부리고. 옛날에는 자기 신분이 목사라고 그랬어요. 네. 예, 김민웅이 경희대 교수였죠? 김민웅이 목사라고 그랬어요. 목사. 네네. 예, 한때는 또 목사라고 그러고 하여튼 얘들은 신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정체가 뭐냐? 그렇죠. 김민웅은 어쨌든 시위 현장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김민석은 국회에서 와라 소요가 일어났다. 이거 계엄군이 또 이제 나온다. 이렇게 둘이서 짜웅을 하고 아니 형제가 같이 나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촛불 애들은 10만 원 이하로는 예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10,000원짜리라도 좀 쏴주세요. 여기에는 슈퍼챗 여기는 10,000원짜리라도 좀 쏴주세요. 자,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예. 자,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죠. 유동규 본부장께서 지금 예언을 한 게 그대로 맞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한번 예언을 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가? 문제는 이제 좀 달라지잖아요. 왜? 11월 15일 유죄가 확정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형을 받을 거고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나올까요? 시위 현장은? 지금 민주당은 아마 이제 이재명을 이제 손절하기 시작하려고 할 거고요. 네네. 근데 민주당 내부에다가 너무 많이 주사파를 넣어놨어요. 네. 그 이재명 개파의 주사파를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네. 이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잘하면은 이제 뭐냐면 그 주사파들을 빼고 제2의 창당이 또 아마 지금 가속화될 네. 개연성이 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계 개편을 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또 그 지금 이제 연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기 지금 청와대 쪽이 아니 그 대통령 쪽에서 네.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당 네. 그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음흠. 예 끌고 와가지고 뭐가 또 하나 만들어질지 네. 예 이게 좀 그 다음에 예 하이디님 네 예 부행님 네 호시절님 감사합니다 예 그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계 개편. 예 정계 개편. 자, 정계 개편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경수도 안 온다 그러네요. 이번 11월 달에 안 오고 안 오더라고요. 내년 2월 달에 온다는데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재판 끝나고 재판이 저거 끝나고 항소심 끝나고 항소심 끝나고 오는 그런 예. 수를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골프의신님 오마이 위키님 감사합니다. 네네. 자, 시위에 대해서 예언을 좀 해주시죠. 시위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번 16일부터 일어날 시위 네. 어떤 양상을 보일까요? 저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더 폭력적인 시위가 이거는 이제 시발점입니다. 네네. 욕하신 거 아니죠? 예. 김만배 여기 있잖아요. 수영번호. 네. 수영번호가 18, 18이야. 아, 정말이요? 예, 진짜로요. 진짜로요? 예, 정말이에요. 욕 아니다. 예, 예. 김만배 수영번호가 18, 18. 예, 1818. 예. 그래가지고. 아, 신기하네요. 하다못해, 아니, 어떻게 수영번호까지 18, 18이야. 나 정말, 그거 네. 희한한 사람이야. 아, 그래갖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18, 18 달고 다녀요. 네네. 예, 김만배가. 네. 요즘에 여러분, 네. 김만배가 1818 달고 다닙니다. 네네. 예. 그래갖고, 김만배 부를 때, 18, 18! 나와! 그러면 이제, 김만배 이제, 김만배! 그러고 나와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보석받아서 나와 아니요. 지금 다시 구속돼 있나요? 구속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구속 상태입니다. 네네. 예. 그래가지고, 뭔 이야기가 이거 나왔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네. 그야말로. 제가 욕하셨냐고 이렇게 농담처럼 했는데. 예. 시발점이다. 예, 시발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최초의 상황에 불과하고요. 네네. 예, 이제 뭐냐면 더 시비를 네네. 강력하게 걸어갈 겁니다. 네네. 예, 경찰들이 참기 힘들 만큼의 네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재명 말대로 또 백골단 드디어 나왔네. 이제 이재명 이러고 있을 겁니다. 왜? 네네. 이제는 이재명은 뭐냐면요. 제가 그랬죠. 이재명 겁 많다고. 예? 옛날 같으면 도망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대표 신문이니까 도망도 못 가고.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 아파 죽겠는 거야. 네. 예, 이제 이거 만약에 이제 딱 나오고 나면은 원래 예전 민주당 모든 세력들은 이재명을 다 버릴 겁니다. 어허. 예, 이제 뭐냐면 새로 자기가 꾸린 세력만 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가치가 없어졌다. 네. 그럼 좌파들 아시죠? 네. 하루아침에 네. 너 언제 받는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다른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네, 네. 바로 제가 이제 이재명 요 상황이 되기 직전까지는 네. 예. 강경하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네. 할 거다. 네. 예. 북한에다 저기 800만 불 준 것도 있잖아요. 네네. 예. 자, 이현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시위 현장을 지나시는 분들이나 또 시위 현장에 나가신 분들은, 이번, 16일부터, 격하게 시비를 붙는 그런, 이, 민주당 쪽 그런 그 시위대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사진을 꼭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사실상, 물론 경찰들도 다 체증을 하지만 이런 아까 같은 장면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을 때 그야말로 이재명이 백골단 운운하는 것들을 깨부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난 80년대 죽음의 굿판 버리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시위 현장에 가셨다면 사진을 늘 준비하셔라. 핸드폰으로 늘 찍어주시라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아까 보니까 이재명 네네. 수용 번호 이제 예측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밌네요. 예, 뭐 444 뭐 이런 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네. 1825. 왜 그렇죠? 1825가 무슨 뜻이죠? 예? 1825. 그렇군요. 예. 이게 18 시리즈가 많군요. 네. 계속 18 시리즈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1825. 그렇습니다. 오늘 또 지금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그 무죄 청원 100만 대 생중계 해야 된다가 지금 붙었어요. 이재명 씨의 재판을 놓고. 아, 세계의 재판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생중계를 약 2달 전, 3달 전부터 말했죠. 생중계 네,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거 네. 국민의힘에 공격하라고, 생중계 네. 하자고 하라고 네. 이 얘기를 어. 방송 나와서 몇 번을 했죠, 이게. 네. 근데 생중계를 우리는 공격했어야 맞고, 이제 공격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 공격하고 있지만, 네. 왜냐하면 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생중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저희가 그리고 네. 저희 같이 작은 단체, 시민단체끼리 그럼요. 일주일 딱 돌렸더니 13,000명 서명해갖고 저희가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럼요. 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말 무죄가 당당하면은 그치.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생중계해줘라. 나의 무죄를 밝히겠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싶다. 해야지 맞죠. 본인이 트럼프랑 똑같다면서요. 그렇지. 트럼프는 자기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맞아요. 했던 맞아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왜 이건 똑같이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정말로 자기한테 갖다 붙일 것만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이는데 제가 그치. 봤을 때 요즘에 약간 정신이 혼미해요,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말 대잔치야. 원래도 막 그랬는데 뱉어, 더 막. 심해.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뱉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100만 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물론 100만 명 그게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00만 명이 궁금해합니다. 그럼요. 생중계 해야 됩니다. 그럼요. 100만 명이 무죄라고 믿고 있으니 이 재판부의 이 판결은 100만 명이 무죄라고 믿고 있으니까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 100만 명을 설득해야 돼요. 당연히 생중계해야죠. 민주당은요, 100만 명, 심심한 100만 명 서명했다 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때 탄핵 청원도 1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민주당 지금 책임당원 200만 명 아니에요? 당원들의 반뿐이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맞네. 예. 맞네. 그러니까 본인들 맨날 책임당원이 200만 명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100만 명이면 당원의 반도 동의 안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그게 근데 하물며 나오겠네. 이것도 중복 투표가 돼. 나 이거 이따 빨당에 써먹어도 되죠. 예, 그럼요. 하물며 이게요, 자기들이 중복 투표가 되잖아요, 네, 이거. 네. 지금 여기 한 명 한 사람은 못하게 돼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거 들어온 사람들 신분 확인도 안 해. 여기 서명한 애가 중국인인지 그렇죠. 누군지 확인도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게 조작 논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PD님이 지금 준비했는데, 저게 이제 11월 78만 3,771명인데, 우리 PD님이 해보셨대요. 그래서 이재명이 욕을 했대요, 거기다가. 근데 무한 투표가 된대요. 무한 서명이 된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서 날 잡고 8시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하고 시연하고 계세요. 이재명. 리짜임이야. 뭐 이거는 추정입니다. 이것도 네. 가짜뉴스일지 모르겠네. 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최저시급 10,000원 네. 정도를 받고 8시간 근무한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이거 몇 개나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저거를.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PD님께서 저거 작성하는데 지금 약 30초 1분 걸린다 그러면 그렇죠. 60분에 60개 쓸 수 너무 있는 거 재밌잖아요. 아닙니까? 이름은 네. 리짜이밍, 주소는 북한 김정은 옆집, 연락처는 김혜경이 법카로 초박스 싼 만큼 뭐 이렇게 저렇게 썼어요. 네. 근데 저게 지금 PD님 지금 몇 번째인데 저게 돼요. 제출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저기 무슨 100만 명의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네. 대표나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는 왜 이렇게 여론에 매달릴까요? 재판을. 그러니까요. 내가 유죄구나. 난 유죄야. 내가 죄 지은 거 알고 있어. 근데 이건 여론이 아니면 지금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요. 들어서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살보면 이런 건 있어요. 야, 김민수라는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아. 근데 전 입 다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지자들이 야 이건 정치 탄압이지 하고 이런 사는 경우는 있어. 그쵸. 근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서명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있냐고. 근데 지금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체가 본인이 내가 지금 죄가 있다라는 거를 네. 알기 때문에 여론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엄연히 지금 이렇게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건 마녀 재판하자는 것이고 인민 재판하자는 네. 것이고 여론이 가는 쪽으로 재판 그렇죠. 결과를 내라 그렇죠. 하는 것인데 이것도요 사실요 우리가 깰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깰 수 어떻게 있어요. 깰까요? 지금 약간 늦었지만요. 네.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서명운동까지 하는구나. 네. 그럼 이거 이제 재심부터는요. 우리가 이거 한 달 정도 보수는 약간 늦어요. 민주당처럼 이렇게 200만 명 당원을 갖고 있는 민주당처럼 개떼처럼 한 명이 100번 쓰고 이러지 않아요. 맞아요. 보수는 한 번 쓰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한 번 쓰고 100번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심지어 서명운동 하는데 우리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네. 이거 중복 설명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다니까. 보수들은
중복 수정된다고 스스로 알려주고 그럼 스스로 시스템을 바꿔요. 근데 쟤네들은 알면서도 저렇게 네. 하고 있는 네.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게 시간을 주고 돌리면 네. 이재명 생방송하라는 거 100만, 200만 충분히 서명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2019년 8월 달 같은 때 보세요. 8월 15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2, 300만 모여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몸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인데 이거 서명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시간만 충분히 주고 홍보만 충분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서명 내용이 무죄라서 저 무죄 근거가 뭔가 봤어요. 근데 자기가 당대표다. 그쵸 민주당에. 맞아요. 이 내가 사람은 내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난 대선에 맞아요. 절반의 국민의 맞아요. 지지를 받은 그 사람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정치적으로 이러니까 니네들 좀 알아서 그러니까요. 찌그러져 있어 이러는 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재판부에. 니네 만약에 이러다가 나 대통령 되면 가만 안 둬 지금 협박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대표는 공직자였고 뭐 재선으로 국회의원 재선으로 선택을 받았고 뭐 지금 0.73포인트로 낙마해서 국민 1614만 명이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서 끝에는 그럼 뭐 무죄라는 근거가 뭐냐 봤더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건지 판단해 달래요. 그걸 판단하겠지 사법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겠죠. 제가 이게 지금 결국에는 백현동 사건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맞아요. 대장동, 백현동 뭐 이렇게 연결되는 맞습니다. 사건들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보수 욕을 좀 한마디 할게요. 우리 뿌리 깊은 보수의 욕을 한마디 할게요. 대장동 사건이요. 이거에 대한 제보가 2019년부터 계속 나옵니다. 네. 계속 나와요. 네. 예를 들어 저도 성남 지역이니까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하면요. 근거가 확실해? 이렇게 물어봐요. 보수는. 아, 그치. 그러면 그치. 이 근거가 어떻게 제가 확실해지? 나도 제보를 받았는데 그럼 제보 준 사람한테 좀 더 자료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료를 어디서 구해? 그치. 그러면서 진짜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근거가 빈약해서 안 돼 하고 짬을 당해요. 맞아요. 자, 근데 민주당이었으면요. 이 비슷한 얘기만 나도 지네들이 파고들어서 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보수에서 이걸 문제 터뜨린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난 대선에 이재명과 지금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이 터뜨린 거잖아요. 이거요. 지금 대장동, 백현동 공격하고 있는 거 보수에서 끄집어낸 이슈 자체가 아니다. 맞아요. 이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끄집어낸 거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짜 저 말도 안 되는 저 뭐죠 지금? 저기 명태균. 이런 근거가 없어도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일단 공격해놓고 제보를 받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장동 같은 사건이 네. 들어와도 야, 그거 뉴스에 나온 거야? 네. 확인된 거야? 뭐 한 거야? 네. 공격을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뉴스 다 터지고 확인될 거 다 돼야지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쪽은 빌미만 보이면 일단 공격하고 보는 당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부터 민주당 사람들 들어보세요. 네. 이게 어떻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짓입니까? 그렇죠. 민주당 내부의 분란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것도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꺼낸 사건이 아니고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지네들 경선 과정에서 이 비리를 폭로한 것이다 하는 것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맞습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너무 웃긴 게 녹취 있잖아요. 명태균의 녹취는 지금 계속 터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이래서 뭐 지 혼자 얘기한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아니, 대상도 없어. 자기 그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그 대통령 육성 나왔을 때는 약간 충격인데 그 뒤를 사실 육성도 뭐 근데 충격이긴 한데. 통화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뭘 못할 게 했다는 뭐 것도 있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당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인데 네. 뭘 이걸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뭐야 얘 혼자 지금 독백하는 거야. 이걸 왜 자꾸 틀어 이런 생각인데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위증교사 녹취는 진짜 너무 생생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예. 아유, 그렇다고 말해주면 되지. 우리 거 진술서 보내줄게. 이거대로 좀 얘기해줘.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녹취도 종류가 있는데 니네가 갖고 있는 거는 C급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특혜급인데 그럼요. 무슨 황당한 그리고 이게 김인섭, 김진성, 그리고 이재명 다 네. 연결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요. 김인섭 씨가 예전에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당시 정동영과 이재명을 연결하죠. 김인섭이.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 역할을 해요. 그쵸. 예, 핵심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신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남시에선 정치 브로커로 네.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네. 활동력이 네. 넓은 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김진성과 형동생하는
엄청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증교사를 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네. 누가 봐도 그러네요. 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럼 지금 김진성 씨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브로커 짓을 맞아요. 하면서 수익을 얻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디에서? 경기도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제일 갑 아니에요? 그러면 갑오부갑?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는데 어떻게 이걸 딱 거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음. 김진성이 거절 못할 것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단지 이렇게 재판이 들어갈 거, 음. 재판 들어가서 사실을 풀 거 여기까지는 예측 못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방금 뭐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거가 너무 명확하다. 이런 녹음이야말로. 그러니까요. 이 녹음 내용이야말로 빼박이에요, 그냥. TV에서 음. SBS, KBS, MBC에서 맞아요. 예. 모든 TV에서 이거야말로 지금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맞네. 2주 연속으로 떠들어대고 패널들이 그렇지. 주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명태균 녹취 저거 하나 갖고는 지금 2주 이상을 떠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언론이. 맞네요. 네, 근데 왜 이거 안 떠들어요? 그러네요. 이거 떠들어야지 국민들이 알죠. 2주는 떠들어야 국민들이 알아요. 이러니까 안 보고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걸 방송 안 하니까. 이런 방송 해야죠. 맞습니다. 너무 이러니까 지금 균형이 안 잡혀 있다 그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균형이 안 잡혀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또 민주당 패널들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장윤미 또 있지 않습니까? 장윤미. 제가 흉내를 잘 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이러고 근데 이제 장윤미 패널이 뭐라고 했더니 장윤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선거법이 어쨌든 633을 지켜라가 너무 세졌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일심이 길어졌기 때문에 2심, 3심은 6개월 안에 끝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끝나면은 내년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재판이 선거법 재판이니까 너무 가슴이 막 벅차오르 장윤미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 민주당 패널 이름은 못 들었는데 이분은 이 서명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 국민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망신 주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죄를 확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저게 아무리 자기 편들이라도요. 지금 증거들을 보면서 아니 명태균의 녹취록을 보면서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했다.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녹취록 이재명의 녹취록을 보고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들이 아니다. 맞아요. 정상인들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생중계해야 돼요. 진짜로 저는 생중계해야 완전 돼요. 그렇게 예. 완전 그리고 왜냐하면 생중계한 판결문을 쫙 읽어 나가면 국민들이 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도 약간 생중계를 예감했나 싶었던 게 법원에 때 아니게 밤중에 16장짜리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특기가 사람들 앞에서는 막 내가 이러다가 이제 법원 판사 앞에 가면 판사님 저는 50년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보여줄 수가 없죠. 생중계하게 되면 그 꼴을 못 보이니까 이제 편지로 친애하는 판사님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아유. 제발 좀 이거 생중계를 안 하면 제가 국론 분열 너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생중계를 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예. 이게 그 좌파의 선전선동 보면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인 성호가 네. 맞아요. 그럼 이게 민주당은요. 사실 21대 국회부터 이재명이 유죄인 건 다 알 것 같아요. 자기들. 그러면 유죄이라도 무죄라고 끝까지 우기다 보면은 국민들이 무죄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판결이 유죄로 나와도 이걸 정치 탄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21대부터 계속 이재명 무죄 빌드업을 해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이거의 한 방편으로 지금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을 끄집어 그쵸, 들은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양갈래로 지금 원래 시트콤도 보면요. 주제가 항상 두 개예요. 시트콤의 특징은 주제가 두 개거든요. 두 개여야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봐요. 예. 그러네. 네, 그래서 에피소드 두 개를 가지고 시트콤 한 편이 네.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하는 거 지금 시트콤이에요. 그러면 한쪽은 이재명 무죄 에피소드, 한쪽은 윤석열 없는 죄 만들어서 탄핵 에피소드. 그럼 이걸로 지금 이렇게 양두마차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미
좌진영 쪽은 어쩔 수 없는데 중도의 일부도 중도에 계신 분들의 일부도 네. 이재명 무죄 아니야? 네. 이거 검찰 탄압받고 있는 거 아니야? 정치적 탄압 아니야?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완벽하게 깨트릴 수 있으려면 우리도 똑같은 전략을 써야 네, 된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 유죄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떠들어줘야 그러네요.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유죄 추정이 된다라는 이 합리적 근거들을 온 방송에서 떠들어줘야 되는데 방송에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제들이 계속 명태균이 잡히는데 어떻게 떠들어. 주제가 명태균인데 여기에서 이재명 이 녹취록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 왜 아니에요. 같은 브로커인데 김진성은 이렇게 외면하냐고. 같은 브로커 아니에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김진성이 더 높은 브로커죠. 아, 그럼요.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나죠. 이게 김진성이 네. 근데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원서? 왜 나는 무시하냐 이렇게. 왜 명태균만 스포트라이트를 쏘냐? 나도 해달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참 보면은 방송이 진짜로 좀 어느 시점 균형을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재명 대표가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 무죄나 무슨 청원을 한다거나 뭐 나를 살려달라 그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뭐 민주화 독재 정권의 희생양으로 감옥을 감으로써 영웅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검찰 진짜 저는 말 같지도 않지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그들의 왕국에서 검찰 독재 공각에 사시잖아요. 없는 독재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만들어서 사시니까 그러면 검찰 독재 희생력으로 감옥에 가는 멋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도모하셔야지. 아니에요. 왜 이래?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성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는 판결이 좀 빨리 나오겠지만 지금 네. 대장동 백현동 사건 뭐 성남FC 이런 거 늦게 나올 거예요. 이거 그렇죠. 대선 그렇죠. 이후에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 이게 사실 판결이 그쪽에서 세게 네. 나올 거라고 추정되는데 네. 최고형 나오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볼 때 이거는 사면도 쉽지 않아요. 이재명은.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투쟁하다가 잡혀 들어갔으면 사면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지금 자법 아니에요. 이 정도는 지금 맞습니다. 이거 대도 수준이에요. 대도.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대한민국의 유례 없던 역사상 이렇게 큰 지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큰 범죄 행위, 이렇게 큰 비리 행위가 있었습니까? 이거 조단이잖아요. 수천억 단위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꼭 오늘 생중계 됐으면 좋겠어요. 생중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생중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 저기 판사님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나도요. 지금은 국회에서는 막 예산 퍼주고 사법부 그 판사 되는 그 기간 단축해주고 이런 식으로 막 퍼주면서 이것저것 법으로 퍼주면서 로비하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그럼요. 근데 그게 되게 위에서 네. 우리 애도 퍼줄게 이것도 해줄게 이렇게 로비하는데 말고 판사님 저는 꼭 대선에 나가야 됩니다. 이거 좀 보고 싶네요. 본인이 지금 대선에 나가야 되는 이유 네. 첫 번째 내 네. 죄를 사하고 싶다. 네. 스스로 네. 셀프 사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쵸.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도 자기의 재판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예. 아까 제가 정치가 이 민생이나 지금 현실보다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네. 했는데 물론 법 만드는 시간이 있지만은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네. 진짜로 이게 재판 중인 사람들이나 네. 국회의원 뺏지 못 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그리고 제 마음 같아서는 음주운전이라도 한번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거 참작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국민의 대표 만들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아까 트럼프 얘기하셨는데 트럼프도 생중계했는데 너도 생중계해. 트럼프는 이렇게 자기가 생중계 하라고 해달라 그랬잖아요. 2023년에. 네. 근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뜬금없이 트럼프랑 윤석열 대통령 케미가 안 맞고 자기가 잘 맞는데요. 자기는 먹사니즘이래.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 공당에서 네. 제가 아까 공당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민주당하고 매칭이 안 돼가지고. 네. 대한민국 공당에서 지금 미국이라는 정말로 그렇죠. 영향력이 큰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네. 우리 대통령과 잘 맞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잘 합치해서 네. 이런 발언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 니네 아마 케미 안 맞을걸? 이게 지금 야당 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너랑 안 맞아 나랑 맞아 이런 얘기인데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을걸요? 미쳤나봐요. 트럼프가 상종하려고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개발업자잖아요. 그쵸. 트럼프가 디벨로퍼예요. 그러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폄하되어 있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네요. 근데 이렇게 범죄 행위로 자범이랑 네, 자기랑 네. 이거를 연루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상종도 하기 싫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재명하고는 안 만나고 그 싶을 이재명이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알아 트럼프가 이재명을. 맞네. 김정은은 알아도 이재명은 그럼 모르겠네. 아유 그거는 세계적으로 나가면 격 차이가 너무 나죠. 먹만추추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제일 뭐 얘기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트럼프가 반중 정서가 강해요. 그렇죠. 근데 중국 대사 앞에서 쎄쎄하는 애잖아요, 얘가. 그거는 민주당 전통이잖아요. 우린 낮은 산봉우리 그리고 쎄쎄. 네, 맞아요. 근데 뭐 트럼프가 얘를 하겠냐고. 그러면은 저기잖아요. 그 문재인은 한반도 음주운전자였잖아요. 음주운전. 그쵸? 운전운전. 예. 네. 근데 이재명은 그러면 한반도 조폭운전? 막말운전? 남폭운전으로는 약한데 뭐가. 그러니까요. 그죠? 예. 네. 아니 왜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하죠. 그러네요. 좋네요. 정치인이어서 안 되는 사람이 면허 맞습니다. 정치인의 면허가 맞습니다. 없어야 될 사람이. 그러네. 무면허 운전 좋습니다. 큐브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먹사니즘이 아니고 막사니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막사는이즘인데 트럼프는 그렇게 이미지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럼요. 그렇게 막 산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여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업가이기도 그럼요. 했고요 이미. 그럼요. 그리고 여기 사업가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책들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예전부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사업 역량이 정말 뛰어나고 창의성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네. 쇼맨십일 수 있다. 이것도 연기의 일원일 수 있지만 그쵸. 어쨌든 간에 미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럼요. 재선되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 자기랑 비교하면 되나요? 이거 자기는 지금 범죄 혐의 자체가 지저분한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그 얘기 했잖아요. 트럼프가 실용주의자고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본소득 얘기 안 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여서 지금 2024년에 반일 투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반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반일 투쟁이 아니라 본인들이 중국에 나라 팔아먹을 사람은 없는지부터 그렇죠. 걱정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혹시 중국에 팔아먹을 종자는 민주당에 없는지부터 걱정하셔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진영 중심, 가치 중심 편향 외교를 벗어나재.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제가 아까 아무 말 대잔치 한다는 게 민주당은 양심이 있으면 외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외교를 했었어요?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외교에 대해서 따로 한번 논할 시간이 있다면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거 외교 천재라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외교 천재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천재예요.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진짜로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외교 갖고 욕하는 거 하나 부산 뭐죠? 그 엑스포. 이거 갖고 물어뜯었었는데 이거 왜 물어뜯지도 못했어요. 근데 부산 엑스포도요. 이거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보셔야 돼요. 이것도 그럼요.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를 유치 못했다 쳐요. 네. 얼마나 수많은 국가 정상들을 만났습니까? 그렇죠. 영업사원이라고 했잖아요. 40개 넘게 네. 만났죠. 대통령이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사업했던 사람 네. 아닙니까? 영업이요. 10군데 네. 가서 2군데 성공하면은 진짜로 영업의 신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내가 영업이라는 게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가야지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다음번에 대한민국이 유치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봐야 되는 거예요. 맞네요. 네,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더 우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에 만에 하나 민주당 정권이 됐는데 민주당이 이런 성과를 갖고 가서 진해의 자랑인 척할까 봐. 그래서 민주당이 절대 정권 넘기면 안 돼요. 그러네요. 절대 정권 넘기면 근데 안 돼요. 저는 말씀 듣다 예. 보니까 잼버리가 생각나는데 사실 전라북도가 중간에 슈킹해 먹고 그럼요. 온갖 부정부패와 다 해먹었죠. 무능으로 다 망친 대회를 네.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정부를 투입해서 그럼요. 반전을 해서 보내지 그럼요.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보냈잖아요. 보냈죠. 그러니까 딱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그 짓을 해놓은 걸 사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들어와서 맞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찌질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중심 국가라는 거를 사실 만방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때 늦었지만 네. 그 보수는 이게 문제예요. 때 늦었다고 말을 안 하는 게 그쵸? 문제인데 잼버리도요. 네. 잼버리도 이거 특검 가서요. 여기에 그 잼버리 관계된 예산들 입찰 싹 다 특검 가서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요. 지금 단수 계약 너무나 많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단수 예를 들어서 입찰을 냈는데 한 개 업체뿐이 안 들어오면 재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재공고하지 않고 그냥 입찰 확정 지어버린 거 너무나 많아요. 이거
제가 볼 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잼버리는 입찰 비리로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수조사해야 되고 담당 공무원들 죄가 있는 사람들 있다면 이거 다 처벌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수 우파가 끝까지 물어뜯어야 돼요. 맞습니다. 끝까지 물어뜯어야 맞습니다. 돼요. 이거를 네. 마치 막 얘네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처럼 하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 잘못도 여가부 잘못도 행안부 없습니다. 잘못도 아니에요. 이거 이게 그냥 전라북도 전라북도 잘못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그래서 지자체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지자체 없애야죠. 그렇죠. 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서 오늘 진종우 의원이 수원지검 앞에서 수원지법 앞에서 그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하네요.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민단체 길이 원래 그 재판 날 아침에 화환을 쫙 보내려고 했어요. 판사님 응원한다. 상권 분립을 지켜달라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보내기로 했냐면 그날 수능 날이에요. 11월 15일 날 어쨌든 수원지법 앞에서 지랄하는 사람들은 다 안 됩니다. 그 수험생들 그날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소리가 커지면 안 되고 싸움을 안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수 예국 시민들을 믿으셔도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장애 집회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재명 재판 라이브 합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당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네, 보여줍시다라고 네. 했으면 지금 민주당 15,000명 나왔다면서요. 저거에 10배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게 예. 봅니다. 저도. 예, 10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당이다라고 해서 이런 거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 끽해봐야 108명 있는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야당처럼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야당처럼. 지금 거꾸로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의회에서 하면 되고요. 국민의힘은 사실 장외투쟁을 결합하지 않으면 그럼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데 토요일날 집회를 했잖아요. 보수단체가 훨씬 많이 왔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쪽이 틀렸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홍해 주잖아요. 그렇죠. 막 편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난 역사들을 보면 네. 야 이거 좀 해도 심한데 하면 그러니까요. 얼굴 안 보이는 데서는 해도 보이는 데서까지는 못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음. 나와라라고 했잖아요. 나와라 좀 나와줘라. 네. 그런데도 안 나왔다. 대려 네. 줄었다. 네. 지난번 2만 명이었으면 이번에 네. 15,000명이었다. 네. 네. 저도 그 보스피에서 당대표 요구한 거는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날 되게 많은 분이 모인 거는 좀 이렇게 약간 고무가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정이 민주당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그럼요. 동원된 사람들 특유의 그 힘 빠짐이 있어요. 하던 거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이 보수단체 사람들이 보면 왜 더 많아 보이냐면 라이트를 켜잖아요. 근데 민주당 애들은 귀찮은 거예요. 켰다 말았다 이래요. 근데 여기는 한 명이라도 더 열심히 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 민주당원 중에서 15,000명뿐이 안 모였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민노총들이 같이 뭐 네. 시위에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 시위 없어지려면 민노총에 대한 시위들 이거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네. 민노총에서 지금 이거 그 조합비 받잖아요. 네. 노조비. 네. 노조비 월급에서 떼가요. 약 그렇죠. 1% 그냥 그렇죠. 떼갑니다. 맞아요. 네. 네. 마치 세금처럼 네, 떼가요. 네. 그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네. 그 회사의 노조를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상당수가 그렇지.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 이 중앙이라는 놈들이 하는 짓이 그때 23년도에 보면 북한 지령문도 발견되고 이래요. 자, 그리고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가 예를 네. 들어 해고를 당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원비 나가는 거 아시죠? 그쵸. 네, 지원비가 나가잖아요. 해고 민노총에서. 생계비 나와요. 네, 해고 생계비 나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시위에 나오지 않으면 그 돈 다시 돌려받는 것도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시위에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이 돈 돌려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것들 법을 완전히 이거는 지금 집회 시위의 자유를 거꾸로 박탈한 거예요. 강제시키고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회사들과 협약을 맺죠. 지금 뭐 단체별 협약도 맺고 단체 등등 협약 하잖아요. 맺죠. 그럼 여기에 노조 일만 하는 이 전담인들이 있죠. 예, 전임자들. 네, 전임자들이 예, 있죠. 예.
전임자들도 있고 여기에 또 위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가를 받아요. 공가 맞죠? 공가를 많이 달라고 땡깡을 펴요. 네. 그죠? 그럼 공가를 1년에 뭐 11조라 네, 21조라 이걸로 막 협상 맞아요. 테이블에 네, 올리잖아요. 사와요. 예. 그럼 이 일하지 않고도 월급이 나오는 날 시위에 동원된다. 맞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민노총들이 시위에 동원되는 비용을 누가 대는 것이냐? 노동자 주머니에서 나온 1% 노조비와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회사가 내는 거네요. 회사가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시위에서 이길 수가 그러네요. 없다. 저 전문 시위꾼들한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민노총의 행태들을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못 잡을 게 뭐 있습니까? 북한 지령문까지 나온 마당, 충성 서약문까지 나온 마당. 맞습니다. 잡아야죠 이거. 맞습니다. 민노총을 잡아야 이 시위를 잡는다. 불법 시위를. 네. 동의합니다. 네. 오래된 노래님이 원래 민주당원이 245만 명이었는데 125만 명으로 줄었대요. 당원이요? 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다음에 네네. 120만 명이 줄었다고. 훌륭하네요. 아 진짜요? 예, 그랬다네요.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